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평 우리 이제 2023년도도 슬로건을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으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일반 현황부터 분야별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읍면 사업인데, 읍면 사업은 제가 이제 읍면과 사는 건데 우선 윗부분까지 분야별 추진 계획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제가 만든 게 이제 행정 우리 양평군의 일반 현황들 그 다음에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행정구역은 아시다시피 278개리로 현재 늘어나 있고요. 지금도 이를 분리해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정 업무상 아직은 금년에는 아직 검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상징들을 제가 새, 꽃,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해봤는데, 그 비둘기, 진달래, 은행나무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가 12,900개인데 여기 종사자가 37,000명, 약 한 4만 명쯤 되면은 3분의 1이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들하고 사업체에 이렇게 우리가 종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농업인구 이따가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이 17,0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농업이 한 20% 정도, 3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지난 11월 현재 12만 3,800명, 그래서 12만 4,000명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은 이게 전출입이 좀 전출이 많다가 3월쯤 1, 2, 3월 되면 전입이 좀 많고 1년에 전출입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구 변동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은 8,823억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총액 규모로 한 100억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가 한 330억 정도가 336억이네. 336억이 감소됐고, 우리 자체 예산이 한 200억이 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00억 정도 예산이 감소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이 2,360억 정도, 그래서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저희가 복지 예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어떻게 양평을 갈 건가라는 부분. 처음에는 아까 제가 슬로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자연, 그 다음에 행정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행정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건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자연이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관광,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행정은 이런 사람과 자연을 잘 어우릴 수 있는 행정인데, 행정에서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얘기했던 것이 소통이 돼야 된다. 국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활행정 분야인데, 생활행정 분야는 아시다시피 이번 직제 개편을 해가지고 청소과를 신설을 하고 도로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와 도로과는 우리 생활행정에 가장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청소하는 부분에서, 청소과 부분에서는 우리 양평읍, 그 다음에 양서, 그 다음에 용문에 시가지 청소 가로반을 이제 신설을 합니다. 그동안에
는 그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양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렇게 내놓아진 그 쓰레기를 다 가져가면 그 뒤처리를 사실 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있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가지 가로판 청소를 할 수 있는 가로 청소반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이제 종량제 REFD인가요? 그 종량 이렇게 개근을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을 해서 아파트 이렇게 중심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도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이라는 부분에 인도 설치인데 여기 예시로다가 이제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양평읍, 그 다음에 양동, 지평, 용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금년에 해야 할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외에도 강상에 가면은 교평리에서 저쪽 세월리로 가는 부분, 변사무소에서부터 그쪽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도는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와 도로 부분에 대한 중점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읍면장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1,000만 원 이하로다가 이렇게 고쳐야 할 부분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생활행정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늘려놨고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이제 본 예산에 세워서 예전 사업을 하자 이런 방법으로 포괄사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 밖에 이제 체육 인프라 활동인데요. 생활행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도로, 청소,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인프라 얘기인데 체육 인프라도 우리 박근혜 부장이 요즘에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야간에 할 수 있는 경광등인가 그걸 설치하고 나서부터 약간 그 작업할 때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잔디가 좀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시설 개선해서 우리 전국 최고의 그런 판부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종합운동장에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한 35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을 2024년도까지 건립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체육관 지하에는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체육대회 유치를 하면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하는데 특히 이제 예시한 게 이제 생활축구 대회. 생활축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 축구, 학생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축구를 하게 되면 그 학부모들이 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 대회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 야구 대회, 어린이 리틀 야구 대회 이런 것들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할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료를 만들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대통령배 파크골프 대회를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아마 주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어디다가 할 것이냐 이런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한노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렇게 해서 양평에서 대통령기 제1회 골프 대회가 파크골프 대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프라를 확장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반답이라고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제 공모가 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부지 선정, 그 다음에 규모 선정 해가지고 약 100억 정도에 되는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앙덕리 구간하고 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구간을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원덕에서 용문 가는 구간도 지금 요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더 확정해서 자전거 특구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분야입니다. 작년에 민선 7기에서 정동균 군수가 이제 양강사업에 대한 어떤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면 아주 그것을 완성을 시켜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강섬에 예술 분야를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 양평이 금년 말 되면은 양평읍이 4만 인구가 됩니다. 지금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4만 명이 그 주말이면 쉴 곳이 있어야 된다. 또 레저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뿐 아니라 내년까지 가면은 4만 5천에서 5만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 5만 인구가 양평읍에서 쉴 곳, 즐길 곳 이런 곳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양강섬에 대한 개발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강섬에서 예술이 흐르드는 그런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생활행정의 부분에 금방 말씀드린 예술, 체육, 그 다음에 청소,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집중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건복지 분야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어르신에 대한 복지인데 보시다시피 네 가지를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저쪽 왼쪽에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 버스를 타는데 무료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1인당 연 16만 원 정도, 분기에 4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용을 하면 그 사용료가 집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노인복지관 신축인데 이거는 기존에 신축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완공을 해서 지금 현재 이쪽 양근리에 있는 그 노인회관이 상당히 좁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리 시대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독거노인 안부 알림 서비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통신회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고급화하는 또 명확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시한 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기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건강해서 자기 건강을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혈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혈압에 따라서 본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하도록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린이 이제 유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출산 장려금을 이제 좀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첫째 아를 3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하면 첫째, 둘째가 다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를 낳아야 둘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첫째 아를 500만 원 지급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산후조리비를 도에서 50만 원, 우리 군비 50만 원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데 이것은 법정으로 우리 한라비발디가 500세대가 이상이 되면
그 법적으로 국공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비발디의 2개동, 그 다음에 용문에 있는 반도 아파트의 1개동, 그래서 3군데를 국공립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어린이집 필요 경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손주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내놓으면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1인당 한 60만원 선인가요? 그 정도 70만원 선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개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으로 1년에 한 150만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50만원 중에서 150만원 때문에 특별활동비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첨차 이렇게 좀 있어서 1인당 한 5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예산을 좀씩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5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그래서 첫 번째가 미래 교육지구 사업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 50억 정도를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복지, 자체사업, 교육협력 이 3개 분과에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도서문화센터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관문 사거리에 있는 그 지금 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말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을 그로 옮기고 거기에 300석 규모의 그 공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양평도 약간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센터에 만들어지는 공연장을 잘 관리를 하면 또 문화생활도 더 즐길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치매를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들,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75가구를 우선은 예산을 했는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전세 대출을 해도 거의 뭐 10%에 이를 정도의 그 많은 그 이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월세, 청년 월세 한치 특별 지원, 이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그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이것도 24세가 되는 때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계속된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뭐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런 문화의 집 그런 신설을 하는데, 서부는 양서면에다가 지난해 말에 오픈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도 영문면 구청사에 이제 해놨습니다. 이 중부 지역에는 한라 비발디 건물에다가 하나 만드는 건데, 한라 비발디가 그 공익사업으로 기부창업 형태로다가 우리 양평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제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밑에 부분은 마을 단위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운영을 할 건데, 요거는 각 읍면마다 지금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질을 좀 높여가는데 역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양재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양평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제 그 교통병원에 응급실이 있든 아니면 종합병원 형태의 응급실이 있기를 원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 7월에 취임을 하고 바로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교통병원이나 이런 쪽에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고 또 교통부 장관을 하시는 원희룡 장관하고도 일단 의사 전달이 돼서 지난 연말에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 파업 무슨 파업입니까? 그 화물 자동차 파업이 워낙 세게 해서 그 일정을 사실은 연기됐습니다만은 일단 그 교통부에서도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양평의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또 분반 가능한 산부인과 지원인데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김난 산부인과 그 자리를 하는 건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취약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돼서 아마 지원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건 서비스인데 이거는 늘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서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민안전보험인데 다른 시도에는 사실 다 있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228개 지자체인데 절반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가입이 되지 않아서 작년 말에 제가 그 공무원 무슨 조합이죠? 지방공제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말에 이거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한 2억 정도밖에 사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넣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개수가 안 나왔는데 이게 몇 가지 종류죠? 22가지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들에게 좀 홍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은 장기 요양병원 초과 개선인데 요양사를 중심으로 하는 요양원의 그 종사자들에게 5만 원을 월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그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거기서 우리가 피보호자들이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 청년, 그 다음에 아동, 그 다음에 영아, 그 다음에 의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 분야를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입니다. 상수도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원 정수장을 만들면 그것이 2025년도에 완공이 되면 동부 서부가 편안하게 이제 지방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추진 결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 처리 구역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수 처리 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예산 반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획한 것만큼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인데 우리 양평 도시가스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보급률이 낮습니다. 지금 23%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발표를 해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양평이 작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렇게 또 보도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동부로 가는 도시가스 배관이 광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탄에서 집행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단월, 청운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쪽 개군도 현재 창대리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군까지 가는 쪽으로 해서 우리 적어도 소재지까지는 우선 잘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명심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구역도 말씀드리고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양평군의 가장 큰 사업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 88 국지도 강화면에서 그 강상으로 오는 그 확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주 대신에서 우리 개군을 거쳐 양평까지 오는 그 30번 국도, 그 다음에 30번 국도 가평으로 넘어가는 거 선형 개선, 그 다음에 양근대교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이제 국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성교 국회의원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 경우는 한 27억 정도가 내년에 고속도로 사업으로 27억이 지금 개정이 되어 있고, 양평, 그 다음에 여주 양평 고속도로는 17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고, 양근대교는 7억이 배정이 돼서 이번에 금년 중에 착공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산 강화간 도로도 9억, 그 다음에 광주 양평간 도로가 7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지금 국비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정받아야 할 것도 이렇게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부분입니다. 철도는 아시다시피 용문에서 홍천 가는 철도 부분, 금년 한 3월 달에 예비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발표될 텐데,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 BC 비율이 0.3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중간역 설치가 안 되면 안 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역이 설치되지 않는 홍천간 철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평까지 가 있는 우리 전철이 양동을 거쳐서 서원 쪽까지 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비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배 국회의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국회의원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하남까지 와 있는 지하철 5호선을 팔당역까지 연결시키는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민선 7기에 정동균 군수가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사실은 강력히 했었는데, 그때 용역을 해보니까 한 4, 5천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또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구리와 하남과 남양주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 시장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도 제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계획 분야인데요. 우리 시민동 양평대교부터 물 맑은 양평시장을 거쳐서 저쪽에 마트까지 가는 그쪽에 지중화 사업, 그 다음에 저쪽 양서시가지 진입로에 교량을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용문 성당 일원에 담은 근린공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개군 도시계획도로 학교 앞에 지금 많은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를 좀 더 박차를 가하고, 그 옆에 보면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담은지구는 이미 이제 완료가 됐지만 현재 국수지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원덕이나 지평에 역세권 개발, 특히 원덕 같은 경우는 원덕 초등학교 중심으로 그 옛날 시가지여가지고 차가 한 대가 가면은 더 피해가는, 또 거기에 학교 버스가 스쿨 버스가 들어오면은 자동차를 운행도 못하는 정도의 아주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균형 발전은 SOC 사업들인데 아까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도로, 철도,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도시 개발 이런 측면의 관점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일자리와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 자원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보자라고 저희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는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기업을 유치해야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난 민선 8개에서 7개에서는 마찬가지고 그 전에 김선교 국회의원이 하던 민선 4, 5, 6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워낙에 뭐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을 하더라도 방향을 이제 관광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광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그 창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수가 창업을 합니다. 물론 또 한쪽에서는 문을 닫는 그런 그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면서 뭐 개인 혼자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2명, 3명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서 그런 개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창업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민선 7기에서도 크리에이터 창업반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청년들 그 창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민선 8기에서 그것을 좀 더 가시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보는 게 이제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여기 사랑과 문화 예술 이것을 접목을 해서 서부 번역, 중부 번역, 동부 번역이라고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제 서부 번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부 번역은 양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번역이 되는데 현재 세미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된 지가 이제 3년이 돼 갑니다. 내년 10월달 되면, 금년 10월달 되면 3년이 되는데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현재 법적으로 3년이 지나야 그것을 평가해서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에 있는 세미원밖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법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양서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서 그 추진단을 국가정원 추진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미원 대표이사의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금년 초에 속도를 좀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물머리 양수역, 드물머리 양수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부록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양서 강화 삭도 시설 구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수 지역에 보면은 그 강에 대하섬하고 자라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팔당 댐이 만들어지고 한 50년 동안 그 사람 출입을 안 해서 아주 좋은 경관으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아주 좋게 뭐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고 꽃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케이블카를 건너라죠. 케이블카를 넘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렁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느냐, 그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첫 번째 안을 가지고 일단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월쯤, 2월이나 3월쯤 되면은 환경부 차관도 한번 거기 2차관인데 환경부 차관이 한번 거기를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알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은 양강 노라벨트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강섬부터 저쪽에 그 갈산공원까지 그 구간을 우리 군청 뒤쪽에 있는 그 강변 그 오해도로를 좀 더 그 인도를 확장하고, 그래서 지금 3m로 확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이 나오면 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양강섬에서 갈산공원까지 그 벨트를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강섬을 문화의 어떤 그 요충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갈산공원에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고 싶을 때 되면 아주 훌륭한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산과 강이 올리는 그런 공원,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인도를 확장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 구상입니다만은 이 양강 우리 이제 군청 뒤쪽에 그 구간이 그 범면 강 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관람석을 계단을 좀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쉴 때도 와서 쉴 수 있고, 또 혹시나 그쪽에서 우리가 수상식이나 이런 공연을 그 경기를 할 때도 확인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그 여수에 우리가 밤바다에 가는 그 빛으로다가 나오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 그 강을 좀 더 우리 주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물안개공원 보도교 설치인데, 요거는 지금 고산정에서 저쪽에 그 떠드렁산 섬이 있지 않습니까? 떠드렁산 그쪽, 그 다음에 양강섬을 연결하는 그쪽에 벨트를 좀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단 그 관계 부처하고는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문산 관광지, 그 다음에 부든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권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용문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용문산의 관광지 쪽으로다가 이제 용문사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는 차도만 되어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해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매표소 있는 쪽에 공원으로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공원도 좀 더 야경을 넣어서 저녁에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이 좀 너무 외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좀 접근성이 가능한 쪽으로다가 끌어내리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의 문제인데, 주차장이 지금 선불제로 돼가지고 주차비를 받느라고 차들이 많이 정체를 합니다. 들어갈 때. 그래서 후불제로 해서 일단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고, 나올 때 그 주차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는 한 번 들어가면은 뭐 사실은 몇 시간이 돼도 다 똑같은 요금을 냈지만은 주차장 순환을 위해서 적당한 시간에 할증을 하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 그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든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트스테이션 개발 사업은 그것도 민선 7기에서 이미 50억 이상이 투입이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잘 해서 지평지역 뭡니까 그 전술훈련장 부지 반환받는 것도 상반기 완성이 1사분기 완성이 될 건데, 그것이 되면 거기에 기념관,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역사박물관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지평 양조장을 활용하는, 또 지평 의병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지평 문제가 될 거고, 단월이나 청운 지역도 청운의 그 5일장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그 지금 거기도 지역 사업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맹문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키면 동부권에게도 잘 될 겁니다. 특히 그 단월은 부안천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들이 지난 연말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권에게도 좋은 그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 중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있는 자원을 잘 연결시키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관광지나 박물관, 미술관 등 연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숙박업소나 펜션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MT의 메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MT 하면은 우리가 다 가평, 청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도 그런 메카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해수 투어 프로그램 이것도 작년에 정동균 문수가 있을 때 개군면 쪽으로 그 추읍산 코스를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소리산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파크를 좀 더 활용을 하면 해수 투어도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직장인들을 많이 해수 투어에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환경 교육이 있는데 양평을 이제 환경의 도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228개 중에서 양평 하면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도 있고 우리가 갖고 가려고 하는 환경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환경 부분을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도 환경교육도시에다가 지정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게 한 3-4군데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만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조성인데 이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농업 분야, 농업축산 분야인데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지켜봤던 친환경의 메카인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농업인들과 함께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 분야도 우리가 제일 지금 환경적으로 민원이 많은 게 축산 분야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도시민들도 쉽게 축산하는 분들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그 축산에 대한 체험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체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가서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농촌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이것들은 기하는 거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계절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100명을 써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4일 동안 3일부터 8일까지 4일부터 8일까지네요. 동남아 캄보디아를 가가지고 캄보디아 시엠립 주 부지사하고 MOU 체결을 하고 농촌 인력을 우리 양평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되고 하면 저쪽에 캄보디아의 그 시엠립 주가 양평하고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고 우리 농업 기술을 시엠립 주에 전파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원조를 우리도 반대로 이제 원조를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쌀값 안정이라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쌀값이 작년보다 30%가 싸서 쌀 부분에 대한 아주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협이나 조공법인 그런 그 개인적으로 하는 정미소 사업자들하고 협조를 해서 상설 그 할인 판매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했던 게 2억 원 정도를 해서 그 자영업을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쌀을 사가면은 10,00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반 소비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쌀 할인 판매장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단계를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관행농업 지원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친환경 농업에 너무 치중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행농업 하는 건데 관행농업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 제초하는 풀깎기 하는 건데 논두렁에 풀깎기를 뭐 적어도 1년에 3번, 2번은 안 되고 3번 내지 4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그 농업인들이 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몰래 제초제도 뿌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제초 작업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세미원 양강문화벨트 농어산 관광단지 개발 그 후에 농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생태 관광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좀 색다른 사업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양평군의 4개 면이 인구 5,000명이 안 됩니다. 다음을 청운, 양동, 강화면인데 청운면에는 2019년 이후에 그 출생아가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학교가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돼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학교의 지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원 문제 또는 도시 인프라를 지역 인프라를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른 면보다는 그 4개 면에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소멸에 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양평 전체적보다는 그런 4개 지역이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구 5,000명 미만 지역 체험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결정이 되면 계획이 만들어지면 예산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관한 문제인데 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했던 것 관광과 청소과 도로과 시설하고 허가 인력과 조직 개편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 소통에 관한 문제인데 소통은 뭐 제가 아까도 뵀지만은 동영상에도 본 것처럼 언론인과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현장에 제가 차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양평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양평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것을 착안해서 정기적인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도 갖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도 자료를 만들고 하면서 양평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군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국민에게 많이 알리자라고 해서 첫 번째가 토지 정보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를 오픈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행정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과 어떻게 그 매일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진행 사항을 문자로 알려줌으로 해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역점적으로 이거 좀 완공되면 아마 공무원들의 근무 질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을 균형이라는 말, 또 원칙을 꼭 지켜간다는 말, 이런 말로다가 하면서 앞으로 금년 한 해 민선 8기의 첫 번째 이제 해가 되는데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간과했던 부분들을 또 지적해 주셔서 인사가 이렇게 또 고쳐지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모습이라든가 또 개발해야 되는 부분, 또 여러분들이 지적해주는 부분, 또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과 제가 협의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을 다르게 받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